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기도 포천의 인흥군 묘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작은 신도비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 낮은 능선이 있는데 능선 위쪽에 인흥군 이영과 그의 부인이었던 여산 송씨의 합장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종친회가 아주 관리를 잘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인흥군 묘역 동편에도 낮은 능선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능선 위에 상하로 왕실과의 무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요. 이 무덤 중에 제일 위쪽에 있는 무덤이 바로 조선 후기에 대동금석설을 편찬한 이호의 무덤입니다. 우리나라 금석학의 어떤 기초를 닦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왕실과의 무덤 앞쪽에 현재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요. 낚시터 주변에 이와 같이 오래된 무덤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고풍스럽고 또 옛 모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래된 고묘들, 그러니까 오래된 왕실과의 무덤의 어떤 보존 환경에는 그리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낚시터에 이렇게 관리하는 사무소도 있고요. 또 바로 낚시터와 연해서 귀부가 마련된 신도비도 함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흥군은 선조하고 후궁이었던 정빈 민씨타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시기에 태어난 그런 인물이죠. 인조 때 여러 관직을 역임을 했고요. 또 효종 때에는 사은사로서 청나라에 가서 국방의 문제나 또는 척화파 기용에 관한 그런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도 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 자체가 아주 복잡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어수선한 전국 상황이 지속되던 그런 시기를 살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흥군 묘역 앞쪽에 연못 가까이에는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진 석인상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석인상이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옮겨온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석인상인데요. 현재 좌우로 이구가 이와 같이 수호신상처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각 기법이 아주 뛰어나고 또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석인상 치고는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석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볼륨감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표현 기법이 아주 경기하고 뛰어납니다. 얼굴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발과 관복을 입은 모습, 그리고 뒤쪽에 이와 같이 해설을 늘어뜨린 이런 모습도, 그리고 표면에 문양을 새겼는데 아주 뛰어나죠. 잘 새겼습니다. 좌우로 이와 같이 펜슬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상도 뒷편에 이와 같이 반대 아래쪽에 펜슬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데요. 표면에 이와 같이 구슬 문양의 해슬과 함께 화연문 같기도 하고요. 꽃 문양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있는 이 석인상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서 세멘트로 보수한 흔적도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 석인상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주 크고 웅장한, 그리고 거북이돌을 받침돌로 마련한 신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상당히 큰데요. 제가 왕릉이나 왕실가의 무덤, 그리고 사대부가의 무덤을 전국에 걸쳐서 많이 다녔는데 이와 같이 큰 신도비는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신도비를 세웠다는 것은 당시 상당한 지원과 후원, 관심, 왕실과의 어떤 허락 이런 것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인흥군 묘역에는 현재 규모가 작은 신도비하고 규모가 큰 신도비 2기가 독특하게 세워져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바깥쪽에 새로 세운 이 신도비는 당시 복잡한 전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암 송시열이 이경석 선생이 삼전도 비문을 지은 것을 풍자했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서로 원수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안쪽에 있는 이경석 선생이 지은 신도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송시열이 새롭게 비문을 지어서 이와 같이 바깥쪽에 별도로 신도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대단한 규모인데요. 아래쪽에 거북이돌을 마련했는데 거북이돌 아래쪽에 받침돌이 있고요. 외곽에 사각형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기초로 아주 단단히 다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귀부를 한 돌로 새겼습니다. 이렇게 큰 돌을 귀부로 새겼다는 건 당시 상당한 인력이 동원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꼬리, 다리, 조각 기법도 아주 뛰어나고 규모도 대단하죠. 그리고 기부 상면에 하엽형 문양이라고 해서 이런 독특한 조선 후기에 성행한 그런 문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귀도 문양이고요. 입을 굳게 다물었고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갑이 말려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귀신을 올렸는데요. 규모가 대단합니다. 글씨도 대단히 크고요. 애석하게도 귀신 앞면에 이와 같이 평탄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비문은 현재 4면에 걸쳐서 새겼습니다. 아마 쓸 내용이 많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면에 보시면 비명을 새겼죠. 정효공 신도비. 그러니까 원래 인웅궁이었는데 왕자 인웅군 증시 정효공 신도비라고 이렇게 비명을 새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송시열이 탄했음을 알 수 있는 이런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경연사 송시열 찬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뒷부분에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런 명문이 별도로 새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부분에 비명이라고 새기고 마지막에 숭정기원 무진후 55년 임술 6월 이렇게 새겨 있네요. 그래서 숭정연호를 사용해서 건립 시기를 표현했고요. 그 아래쪽에 일남 오 근서변 전, 그러니까 이 오라는 인물이 이 송시열이 찬한 비문을 쓰고 그 다음에 비문 상당부에 있는 전도 함께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특이하게 아주 작게 추가적으로 명문을 새겨 놓았습니다. 네, 아마 쓸 내용이 또 많았던 것 같고 또 추가적인 내용을 기록할 필요성이 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비는 인웅군의 신도비로 새로 세워진 그런 신도비입니다. 당시 복잡한 전국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신도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도비가 있는 안쪽에 이와 같이 잘 정비된 묘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묘역 입구 쪽에도 또 다른 신도비가 이와 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데요. 바로 이 신도비가 이경석이가 찬한 그런 신도비라고 합니다. 사각형 기좌 위에 귀신을 규형으로 제작해서 올렸는데요. 파손 흔적이 있어서 시멘트로 덧칠해진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이 심하게 파손됐네요. 그리고 그 위쪽에 이와 같이 명문을 새겼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인웅군 신도비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 이와 같이 누구누구 공 신도 비명 이렇게 전서로 새겼습니다. 앞면과 뒷면에는 비문을 새기고요. 그 다음에 귀신 측면에는 이 비의 어떤 비명을 새겼네요. 아주 재밌는 그런
입니다. 인흥군 효숙공 신도비명 이렇게 새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작은 신도비를 세우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송쉐의 찬한 아주 거대한 비를 세운 그런 재밌는 신도비입니다. 하나의 묘역에 두 개의 신도비가 세워진 아주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역 위쪽인데요. 묘역 위쪽에 왕실과의 무덤답게 아주 다양한 성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석양이 좌우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한가운데 장명등 여러 성물들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주 독특하게 여기에 배치된 성물 중에 장명등과 망주석 그리고 여러 성물의 표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묘역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성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역 앞쪽에 좀 독특하게 아까 본 석인상이 있는데요. 저 석인상이 원래는 바로 이 묘역 봉분 좌우에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현재 보시면 석양만 위치하고 있고 봉분 앞쪽에 이 자리에 별도의 어떤 석인상들이 없는 걸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인상, 이 석양들도 석양도 아주 잘 조각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왕실과의 무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명등은 파손이 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파손된 것도 아까 석인상이 앞쪽으로 배치된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화사석 부분이 새롭게 신성물로 구비되어 있고요. 표면에 이와 같이 세멘트를 발랐거나 아니면 파손된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언제 파손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애석하네요. 그리고 위에 옥계석이 올라져 있는데요. 이 옥계석이 아래 기단부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올렸거나 아니면 다른 장명등의 옥계석이었는데 옮겨와서 이곳에 올린 걸로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장명등은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상대석에 명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런 장명등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치 명문을 사면에 가득 새겼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여기서 봉분인데요. 봉분 앞쪽에도 상석을 놓았는데 아주 규모가 큰 상석이죠. 이 상석의 표면에도 명문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받침석이 있는데 이 받침석에 보시면 이게 독특한 문양 같기도 하고 글씨 같기도 한 원형문 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저는 범자가 아닌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요. 범자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독특합니다. 어떤 글자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신성한 기호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글자일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상석의 앞면에도 이와 같이 명문을 새겼고요. 상석 좌우면에도 명문을 새겼습니다. 말 그대로 글씨를 공간마다 다 새긴 그런 묘역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처럼 봉분 앞에도 묘비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잘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묘비도 사면에 글자를 새겼고요. 상부에도 이와 같이 이수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다투고 있는 모습에 아주 사실적인 조각 기법이 올려져 있고 앞면에 보면 정효공 묘갈명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 인흥군 증시 정효공 묘갈명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 허목이라는 인물이 이 비문을 묘비문을 차냈음을 알 수가 있고 이 뒷부분에 보면 숭정 기원 무진후 55년 임술 11월이라고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일남 오 근서 이 역시 이호라는 인물이 글씨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호라는 인물이 글씨에 대한 어떤 조예가 깊었고 또 글씨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금석학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던 그런 왕실가의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봉분이 있고 봉분 앞쪽에 망주석이 좌우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 망주석의 표면에도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받침부고요. 연화문이 새겨져 있고 표면에 이렇게 두 줄로 가득 명문을 새겼죠.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사례입니다. 망주석의 윗부분도 상당히 조각기법이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인웅군 묘역의 전체적인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던 그런 장인의 어떤 수준이 상당했던 걸로 보이고요. 아마 왕실에 소속되었던 장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반대편 망주석에도 표면에 명문을 가득 새겼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독특한 그런 망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팔각형인데요. 8면에 걸쳐서 다 명문을 새겨 놓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망주석입니다. 봉분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봉분은 원형으로 이와 같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외곽은 사각형으로 담을 쌓아 놓았습니다. 원형 돌에는 이와 같이 묘,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보이네요. 위치를 정확히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아주 총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네요. 당시 아마 이 표적으로 삼아서 총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격 연습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 자고요. 여기는 유네요.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묘역입니다. 외곽의 담도 하부에 장대석과 벽돌을 함께 놔서 쌓아 올렸습니다. 한번 묘역의 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벽돌도 별도로 제작한 그런 벽돌이네요. 마치 성곽의 여장처럼 만들었습니다. 뒤에 올라와 본 모습인데요.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앞쪽에 나무나 연못이 없었다면 전망이 확 트인, 그리고 저 멀리 서울을, 한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묘역의 위치를 정한 걸로 보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경기도 포천의 인웅군 묘역이었습니다.